네,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이제 웨비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웨비나고요. 이제 공공기관 업무가 달라지는 이제 어도비 AI 최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도비에서 솔루션 컨설턴트로 있는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그동안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미지, 비디오, 뭐 이제 오디오 콘텐츠 계속 발전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등장을 한 지 한 3년 정도가 좀 넘었는데 지금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저희가 그 대화, 채팅만 가지고도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비디오도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간단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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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are you ready for it? Are you ready for it? Are you ready for it? Tell me, are you ready for it? Boom, shakalaka. 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저희가 주로 챗GPT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챗GPT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요청을 할 때 이제 어떤 답변을 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챗GPT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희 어도비에서도 이렇게 AI 에이전트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멀티미디어 요소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를 채팅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하고 현재 최신 업데이트가 된 어떤 신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AI 시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생성형 AI의 확산 여부는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이제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윤리 기반으로 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을 좀 하고 있고, 뭐 요약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개인정보나 뭐 민간 정보를 유출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 뭐 편향이나 차별 같은 것들, 또 법적인 이슈, 보안 데이터 같은 것들 주의하는 일반적으로 뭐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는 누구나가 다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6월 달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여러 가지 그 AI 관련 법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AI로 만든 거는 그 가상인물을 만들었다고 표기를 좀 해야 됩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나 신문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나오게끔 하고 가짜로 나왔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인공지능 기능법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생성형 AI로 만든 거는 AI 표시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은 벌금이 3천만 원까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이 현재는 계도 기간이고 벌금을 내는 그 시점은 그 내년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내년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AI로 만든 거는 가급적이면 AI로 표기를 하는 걸로 현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관련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의 활용은 그 콘텐츠, 뭐 이게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은 93%가 다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서도 그 직장인들도 그 생성형 AI를 75% 이상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그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60%가 넘어가고 있고, 참고로 젠 Z세대, 이제 일주일에 두 개 이상의 그 AI 콘텐츠를 쓴다라고 하는 그 20대층 같은 경우에는 90%가 다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 평균적으로 두 개 이상의 AI 솔루션을 쓰는 걸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도에 그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한 2만 1천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포함이 되면서 등장을 한 건데 이 안에 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있는 거고요. 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 과연 어떤 걸 써야 적절한 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권장하고 있는 거는 예, 뭐 대표적인 제가 이제 어도비 세션이니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좀 여기 나와 있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 런웨이, 블랙포레스트, 루마, 클링, 토파즈, 일레븐랩스 뭐 이렇게 한 12가지 정도로 같이 좀 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생성의 AI 솔루션들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참고로 어도비 같은 경우는요. 어도비의 평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프로라는 기본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의 그 파트너사 모델을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클링이나 시덴스 같은 경우는 현재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다 활성화가 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여기 나노바나나 있죠. 그리고 챗GPT 이미지, 런웨이 그리고 뭐 토파즈 해상도 올리고 뭐 사운드에 관련된 일레블랩스 같은 것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도비 라이센스 하나가 있으면은 저희가 10개 이상의 파트너 모델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은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그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의 넘버원 툴이 있죠. 포토샵과 프리미어 같은 대표적인 툴이 있고요. 생성형 AI에 관련이 돼서는 파이어플라이 독립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벡터, 디자인,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를 어도비의 기술만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기술이 있고요. 이 생성형 AI 기술의 특징은 저희는 그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칠 때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스탁 이미지 내에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콘텐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안전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본다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는 어도비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브랜드의 상품 같은 거나 그 특정 캐릭터, 뭐 디즈니나 뭐 이렇게 마블의 뭐 콘텐츠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냥 뭐 자체적으로 한번 뭐 내부 PT 같은 거 할 때 좀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경쟁사 모델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파트너 모델이라고 해서 뭐 구글, 뭐 오픈 AI, 런웨이, 블랙포레스트 같은 요 10개 이상의 솔루션들을 다 저희 어도비 플랫폼 안에서 다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트너 모델들은 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챗GPT 이미지는 저희가 뭐 작년부터 많이 유행했었죠. 약간 뭐 지브리풍 스타일의 약간 좀 캐릭터 이쁘게 나오는 거. 그 플럭스다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애니메이션 느낌이 좀 있고요.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적인 표현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뭐 이게 챗GPT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플럭스 스타일, 제미나이, 런웨이 각자 선호하는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저희는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솔루션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가장 최대한 많은 그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해서 파트너 모델을 쓸 수 있게끔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어도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파이어플라이라는 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돼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출판 인쇄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만들 거를 권장을 합니다. 나중에 어떤 저작권 이슈가 없도록 예,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 저작권 이슈와 상관이 없이 뭐 특정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는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런웨이 같은 솔루션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는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모델, 그 파트너 모델을 같이 썼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은 그 생성형 AI의 특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어 기반의 생성형 이미지 생성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려면은 뭐 이게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뭐 뒷배경은 약간 크리스마스 배경이 있고 흰색 고양이에 약간 오른쪽을 쳐다보는 눈빛에 고양이라는 이렇게 단어형으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크리스마스 배경이 있는 뭐 흰색 고양이를 만들어줘 해주고 그 상태에서 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배경색을 약간만 블러 처리를 해줘 이렇게 대화형 형태로 자연어 기반으로 이 이미지 생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관성 유지가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생성형 AI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그 편집 작업에 들어가면은 막 왜곡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 옷을 바꿔줘, 뭐 선글라스를 씌워줘 하게 되면은 예, 원본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예, 추가적인 그 편집, 그 합성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일관성 유지가 됩니다. 물론 이 일관성 유지는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먼저 시작을 좀 했었고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 모델들 중에서 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사용을 예,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프롬프트인데 뭐 친근하고 네, 친근하고 뭐 이렇게 뭐 귀여운 뭐 이제 불독 강아지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썼으면은 파이어플라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파트너 모델을 쓰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모델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사람마다 스타일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플럭스 옵션을 잡아주고 챗GPT 옵션을 잡아주고 제미나이, 뭐 이미지는 런웨이 등등을 선택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뭐 많이들 아시긴 할 텐데 제가 화면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게 파이어플라이 예,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다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만들 때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선택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쳐서 만들면 되는데 그 뭐 파이어플라이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 밑에 챗GPT 이미지 버전도 뭐 2.0, 1.5, 나노바나나도 뭐 2.0이 있고 3가 있고 2.5가 있습니다. 또는 뭐 플럭스 다른 모델, 런웨이 같은 거를 선택적으로 해서 예, 잡아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미지 솔루션을 근거로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조 이미지 활용 같은 경우도 이미지 두 개 넣고서 뭐 이렇게 합성해줘, 로고에 어울리게 배치해줘 하게 되면은 예,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장의 이미지를 넣고서 네.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선인장으로 만든 자동차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왼쪽에 두 이미지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반. 요게 그 나노바나나의 기술이죠. 그게 이제 어도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이 되고요. 뭐 이런 작업도 있죠. 뭐 이제는 그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이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사진 하나를 올려놓고 나서 뭐 인포그래픽으로 뭐 구성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상의가 어떤 컬러고 어떤 재질이고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인포그래픽 형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 이게 위가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인포그래프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위에 몇 층짜리 수영장이 있고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건설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다 구성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이건 주로 예, 구글의 이제 나노바다나 기술인데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를 한 장 선택을 합니다. 자, 이미지 부분에서 저 건물 사진 한 장 올려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서 옵션은 이때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련이 된 거는 이제 파이어플라이나 챗GPT 같은 것들이 아니고 주로 제미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어, 이 사진에 대해서 자,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한글로 보여줘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와 같은 이런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포그래픽 데이터를 볼 때는 뭐 플러스나 뭐 다른 챗GPT 옵션을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나노바나나 제미나이 형 옵션을 잡아주시고 적용을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AI 기능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 새로 기능을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은 그 AI 마크업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작업입니다. 사진이 한 장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네 명의 사람의 옷을 각기 다른 걸로 바꾸고 싶고 위쪽에 어떤 뭐 사물 피사체를 하나 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저희가 주석 다는 것처럼
클릭을 든 다음에 이건 파란색 자켓, 검은색 반팔티, 빨간색 스웨터,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서 이게 약간 고래 모양으로 낙서하듯이 러프 스케치 그려놓고서 한 번 적용시키게 되면은 요 5개의 프롬프트가 한 번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I 마크업 기능인데요. 어떻게 자는지 나오는지 보게 되면 일단 요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실제 여기 이거를 이제 사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줘 하게 되면은 요 원본 사진이 유지가 되고요. 예, 지금은 이제 AI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좀 이제 근접한 작업 형태로 나온다라고 이제 그래픽 형태로 편집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I 마크업 기능은요. 일단 사진을 한 장 올려놓습니다. AI 쪽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네, 사진을 올려놨고요. 여기에 저희가 각각 이렇게 옷을 바꾸고 싶고 콘텐츠를 넣고 싶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하나 적용하고 프롬프트 적용시켜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마크업이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와 브러쉬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요 옷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란색 자켓을 입혀줘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색 반팔티를 입혀줘. 세 번째 여성 부분에는 어, 녹색 스웨터를 입혀줘.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빨간색 자켓을 입혀줘. 그럼 네 개의 프롬프트가 동시에 한 번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어떤 고래 형태를 고래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큰 고래를. 그런데 그 고래를 넣을 때 그 프롬프트로 큰 고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잘 그리는 거 아니죠? 제가 타블렛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거 눈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형태로 어, 푸른색 큰 고래를 만들어줘. 그럼 총 5개의 프롬프트가 특정 포인트 지점에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생성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AI가 그 각자 그 커서가 위치한 그 포인트 지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특정 콘텐츠 이미지에서 한 부분만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다 그 바꿀 때 예,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미지 부분은 나름대로 좀 빨리 만들어지긴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아까 제가 청자켓, 검은색 티, 뭐 녹색 스웨터, 빨간색 자켓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쪽에 고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그 크레딧도 굉장히 저렴하게 적용이 됩니다. 크레딧이 한 번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 만들 때마다 이게 좀 그 플러그인 콘텐츠는 여러 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이미지 편집 쪽에 들어가서 이 파이어플라이 메뉴에서 지금 아마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는 아직은 그 베타입니다. 예, 이미지에서 이미지 편집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옵션 내에서 예, 적용을 시켜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기 왼쪽에 세로 편집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인터페이스 작업만 알면은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요게 이제 그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요게 이제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베타적으로 실행이 되긴 했고 아직 베타긴 한데 이게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포토샵은 사진을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채팅으로 대화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 사진을 뭐 밝게 해줘, 어디를 선택해줘, 뒤에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적용을 해줘.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할 수 있는 그 작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포토샵을 웹페이지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사진 한 장 올려놓습니다. 예, 사진을 이제 그 웹 버전의 포토샵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게 범위를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옵션 선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AI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요게 이제 이미지를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내용에 묻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저는 어,
여성이 입은 스웨터를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렇게 누르면은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이전트 기능을 쓰게 되면은 계속 대화형으로 또 추가적인 편집, 이게 메뉴를 잘 몰라도 추가적인 옵션을 잡아서 계속 구성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이거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자기가 AI가 딱 잡아요. 자기가 이 범위를. 네, 범위를 잡아서 네, 열심히 이제 막 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스웨터 색깔을 약 빨간색. 여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조금 더 진한 빨간색 색조 채도를 바꿀까요? 이렇게 권장을 좀 해줍니다. 뭐 스웨터 색상을 더 진하게 해줄까요? 뭐 이렇게 옵션들이 권장. 예, 그냥 AI 에이전트가 생각을 하면서 사용자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포토샵의 어떤 그 기존 쓰시던 분들의 기능을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포토샵의 특징이 이거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옵션을 바꿔볼 수도 있고 이게 필요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휴지통 넣어서 지워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지 추가를 하고 싶다. 선글라스를 끼우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를 하나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선글라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이 여성한테 씌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눌러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명령을 줍니다. 선글라스를 레이어에 있는 선글라스를 여성에게 씌워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요 선글라스에 관련된 요 이미지를 다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이거는 일단 결과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형으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물론 아직은 사실은 포토샵 기능을 좀 알면은 좀 유용합니다. 왜냐면 AI 에이전트라는 게 아마 저희가 챗GPT나 뭐 클로드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자꾸 적용하는데 그때마다 좀 단점이 어떤 크레딧이 좀 자꾸 빠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그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통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생성형 AI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와 비디오와 오디오 또 텍스트 써주고 합성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포토샵의 이미지 합성, 색조차도 조절하고 프리미어에서 영상을 합성하고 잘라주고 효과를 주고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이제는 여기 AI 어시스턴트 창 안에서 조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제가 완전시키지 않았고요. 요건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도비 라이센스 가지고 계시면 왼쪽에 여기 왼쪽 창에 보게 되면 AI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2026년 이후 하반기 이후로 활성화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화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싶다. 여기 기본적으로 템플릿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난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스토리보드를 만듭니다를 눌러주게 되면은 AI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저희가 그 챗GPT나 클로드처럼 이렇게 나와요. 뭘 만들고 싶은데 뭐 단편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가 해줘라.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그 강아지와 뭐 이렇게 아이의 어떤 스토리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프롬프트 처음부터 만들면 너무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요 아이와 요 강아지의 이미지를 제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가 이 강아지와 잘 놀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 강아지가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요 아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 이렇게 강아지가 아이와 강아지가 좀 즐겨 찾는 것들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요 두 장의 이미지를 저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와 강아지가 성장하면서 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면은 이제 AI가 내가 올려준 그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고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답변을 주는 작업입니다. 그럼 여기 채팅창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죠. 두 이미지가 확인됐고, 캐릭터에서 이렇게 뭐 어린 시절, 성장 후, 강아지,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아니면 저희가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보게 되면 그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이 돼서 어떤 씬을 만들어줄 건지 AI가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첫 만남 그리고 뭐 어떤 으로 달려가고 뭐 학교에서 가고 뭐 이런 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잠깐만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 방향으로 4컷 미리 보기를 먼저 진행할까요? 아니면 10컷 생성을 할까요? 그럼 여기서 더는 10컷 생성해줘 하게 되면은 일단 영상을 만들기 전에 AI가 아까 제가 올려놓은 그 두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10컷짜리 그 시안을 먼저 애니메이션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네가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쉬운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만들어주는 동안에 제가 실제 만들었던 영상 샘플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소리는 없고요. 자, 이제 스토리보드 하나 만들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공룡과 뭐 소년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캐릭터 이미지를 하나 넣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성장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엔딩이 어떻게 끝나고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컷을 만들어줘요. 네 컷짜리를 만들어주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컨셉 스토리로 하늘을 날리는 걸로 만들면 될까요? 계속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상 씬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줘요, AI가. 제가 이거 뭐 편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옵션 선택으로 해서 다 구성을 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면서 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영상 자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좀 재미나게 이렇게 구성을 좀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그 화면 자체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요.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하면서 네. 그럼 이렇게 시작해서 만들면 되겠냐라고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영상으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 이제 그 비디오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콘텐츠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문장이나 그 국어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장을 잘 쓰고 표현을 잘 해야만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캐릭터 하나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챗GPT나 뭐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서 스토리보드로 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 모델이고요. 그래서 어도비는 이제 그 파이어플라이 자체 모델, 파트너 모델, 그리고 AI 에이전트, AI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다 써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최종적으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AI 에이전트 모델로 다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아까 최초의 이미지는 자기가 올려야 거기부터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I 그 에이전트 모델 설명을 드렸고 좀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하반기 이후나 내년 초 정도 되고 나면은 정식 버전이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공고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파이어플라이 모델로 만들었을 때와 파트너 모델을 만들었을 때 차이를 보게 되면은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장면을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플라이와 구글의 제미나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파이어플라이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은 배트맨과 슈퍼맨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업적으로 출판물이나 홍보물에 잘못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 저희는 아예 첫째부터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글 옵션이나 뭐 챗GPT 옵션이나 다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뭐 저작권에 상관이 없이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하다. 단지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만약 판매용이나 출판용에 삽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요 슈퍼맨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옵션으로 쓰는 것을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좀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퀴즈를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면 오른쪽에 그 팝업 창으로 뜨거든요. 거기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필요한 도구를 순서대로 실행해주는 에이전트형 솔루션 이름은 아마 지금 그 퀴즈 옵션으로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정답 입력을 해주시고 답변 제출을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적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입력이 다들 되셨고요. 당연히 그 파이어플라이 AI 어시스턴트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문제 계속 나갑니다. 그럼 이제 기프트콘 받으시면 좋으니까요. 예, 퀴즈는 좀 이렇게 재미삼아서 예, 재밌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뭐 생성의 AI가 다 만들어주지만 이제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리미어 같은 툴은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레딧의 소모량이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트레디셔널 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트레디셔널 툴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포토샵 안에 구글 제미나이 기능을 넣어놨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안에도 구글 제미나이 기능을 넣어서 벡터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3D 쪽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에서도 또 AI를 통해서 3D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침대 이미지를 배치를 했는데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 같은 구도가 다 가능한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캐릭터 앞에, 옆에, 뒤에 모습을 다 그렸었는데 지금은 턴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기술이 가능한데요. 제가 이걸 포토샵에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여기 포토샵에서 여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정지된 이미지를 합성한 거거든요. 2D 이미지입니다. 배경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AI가 요 배경 제거 있죠, 밑에. 배경 제거 눌러주면 자기 아이라서 배경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크기 조절을 딱 누르게 되면은 밑에 오브젝트 회전이라고 있어요. 이 오브젝트 회전을 눌러주면은 AI가 이게 2D 이미지잖아요. 예. 이 위에서 바라보는 예, 옆면과 Z값이 없는 X, Y만 있는 그런 그 2D 이미지인데 이거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2D 이미지가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3D 툴에 3D 맥스나 블렌더 같은 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배치를 해서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기한 게 여기 앞면인데 여기 뒷면도 이렇게 딱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네. 자, 만들어주고요.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두고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두고 배치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눌러주면 이제 회전을 움직일 때는 저해상도 모드로 움직이지만 이제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로 이제 최종 렌더링이 된 이미지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3D 파일이 아니고 2D 벡터 기반의 3D로 보여지는 그 파일 자체를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딱 배치가 돼요. 네, 배치를 해주고 예, 이렇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또 뒤에 여기 그 화분 같은 경우는 그림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림자도 없고 색깔도 잘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메뉴가 다 뜹니다. 여기 하모나이즈라고 떠가지고 하모나이즈를 눌러주게 되면은 AI가 전체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의 컬러와 여기 그림자까지도 자동으로 다 구성을 시켜서 배치를 예, 해주게 될 겁니다. 네. 자, 지금 AI가 다 분석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네. 네, 이건 결과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딱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이미지 합성이나 이런 작업들이 굳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없이 다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다 열심히 거의 다 만들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시간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웹
그 데이터를 계속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 요게 이제 그림자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문제로 제가 일단 결과물이 나오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때 AI 콘텐츠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의 AI 솔루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다 드래프트 버전으로 끝나고요. 뭐 완벽하게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포토샵 쪽으로 네, 마무리 작업을 하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소스나 AI 콘텐츠가 있으면은 솔루션이 다르죠. 뭐 베요나 런웨이, 클링, 피카, 뭐 이게 루마,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레븐 랩스를 써서 마무리는 이제 프리미어 쪽에서 그 클립들을 조합을 시켜가지고 비디오 콘텐츠로 예, 내보내주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좀 응용을 한다면은 뭐 이제 스필드나 뭐 시덴스 같은 것들도 있죠. 이제 저희 어도비에서도 시덴스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컨셉을 잡고 뭐 전문적인 편집을 할 때는 뭐 디졸브 같은 걸로 컬러 보정을 한다든지 뭐 시네마 4D 같은 걸로 뭐 3D 옵션을 넣는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옵션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일합니다. 이제 2D 이미지를 이제 비디오를 바꿔주는 작업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비디오로, 텍스트를 비디오로 뭐 더빙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뭐 한 번, 두 번쯤은 봤던 기능들이고요. 뭐 일단은 이제 프롬프트가 가벼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이런 영상을 이제 다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시간대가 뭐 이게 뭐 8초, 10초 이 정도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광고 이게 20초나 30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면은 이제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프롬프트를 잘 써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스케치 형태를 그려놓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러프 스케치를 간단하게 그려주는 기술이 좀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거를 바로 프롬프트를 만들면 좋은데 프롬프트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스케치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 콘텐츠 네, 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빙 기술. 오늘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현재 저희가 15개국 언어로 들어가는 오늘 세미나에 작업을 와주신 진행하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today's seminar. Merci beaucoup d'être venu.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하고요. 이게 뭐 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텍스트만 딱 써주고 아바타 선정만 해주면은 이렇게 아바타가 글씨를 다 읽어줍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바꾸는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엔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네, 이런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트랙 생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음악 파일, 배경음악 듣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총 4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네, 즉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면 그 영상을 AI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그 사운드를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하게끔 상업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하잖아요. 네,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음악 잘못 쓰면 저희가 저작권료 굉장히 많이 물거든요. 근데 여기 관련돼서 어도비는 어도비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운드 범위 내에서 예, 사운드 음악 파일을 만들어서 예, 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플라이 보드라고 해서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파트너 모델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몇 개 넣으면 아이디어 컨셉, 이 무드 보드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런 작업들도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범위 내에서 다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개국 언어로 캡션을 만드는 작업, 예, AI로 다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AI로 모든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선택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는 그 이렇게 인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주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솔루션을 가가지고 뭐 로토 브러쉬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합성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프리미어 내에서도 이제 마우스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을 자동으로 다 분석을 해서 배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콘텐츠 움직이는 영상에 대한 범위를 선택을 해서 이제 트래킹 추적까지 해서 범위를 잡아주는 이런 작업까지도 다 구성해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영상 편집 툴에서도 이제 다 AI 기반을 만듭니다. 이제 저희가 영상과 음악 파일을 넣는데 음악 길이가 짧다 또는 너무 길다 하게 되면은 그걸 마우스로 조절을 하게 되면 AI가 알아서 자기가 사운드의 길이를 맞춰주고 음악의 템포까지도 조절해주는 그 기능, 그 가로 영상이다. 그러면은 세로 영상으로 자동으로 가장 어울리게끔 구성을 시켜서 배출을 해주는 이런 작업 같은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가장 진행이 돼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문서 작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는 그 어도비를 하게 되면 주로 많으신 분들이 그래픽, 포토샵, 영상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어도비는 1990년도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질 때, 이제 존 워너이라는 사람이 이 PDF라는 문서 파일을 만들면서부터 어도비라는 회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PDF 문서의 특징은 이제 그 주로 서로 다른 시스템의 컴퓨터에서 문서를 볼 때 동일하게 보이게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파일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이제 문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해주는 인사이트 추출까지 해주는 기능까지도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식 근로자가 지식 정보를 검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챗GPT 많이들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분명히 틀린 답이거든요. 틀린 답인데도 불구하고 챗GPT나 클로드는 계속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왜냐면 그거는 그 웹에 오픈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무작위로 긁어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내놓다 보니까 가끔은 틀린 정보가 정답으로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은 이제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안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만든 그 데이터가 뭐 클라우드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쪽에서 쓰이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성의 AI를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에 아까 챗GPT나 뭐 클로드처럼 잘못된 부분, 오류 답변이 나오거나 또는 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실제 AI가 있어도 실제 일을 성과를 내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AI를 왜 챗GPT나 이렇게 그 LLM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정보를 얻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제 위협의 시작점이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직원이 만약에 챗GPT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올렸습니다. 그 안에 회사 정보나 소스 코드나 보안 자료가 있다, 또는 고객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외부 서버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통제 불가 영역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LLM은 이제 공격하는 패턴이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해킹이다, 외부 침투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데이터가 뭐 우리 네트워크선을 통해서 막 침투해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막 긁어가는 이런 모양새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된 게 이제 이렇게 그 정상 지시 위시 보안 규칙 위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말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즉 자연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저희가 챗GPT나 클로드로에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고 회사에서 궁금한 점, 회사의 자료들을 모아서 올리게 되는 순간 그 자료들은 일단 이제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쪽 트레이닝 모델로 같이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내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래서 어도비는 바로 이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내놨는데 바로 이제 어도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도비는 생성의 AI 이미지,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메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서 기반으로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는 반드시 저희는 출처를 내놓습니다. 만약에 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는 그 데이터를 결과물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놓은 것이 바로 어도비 애크로벳 스튜디오고요. 이 애크로벳 스튜디오 안에는 이제 애크로벳 프로, 기존에 이제 PDF 편집할 수 있는 애크로벳 프로가 있고,
AI 어시스턴트, 그리고 PDF 스페이스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제가 요 퀴즈 하나만 잠깐 내고서 요 실제 설명과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가고요. 오른쪽에 팝업 창이 하나가 또 뜨게 될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네, 어도비 AI 보안 정책은 무엇일까요? 네. 자, 오른쪽에 뜨는, 예, 퀴즈 부분에 있어서 정답을 입력을 하시고, 네,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답이 보이고요. 그래서 어도비는 인사이트와 협업가, 예, 제작까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PDF라는 문서는 전 세계 PDF 문서가 3조 개 이상이 넘고, 아웃룩에서 첨부가 되고 있는 문서의 40% 이상이 다 그 PDF 문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도비 제품으로 이제 PDF 파일 열어본 게 4천억 개가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이제 애크로벳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PDF 문서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어도비거든요. 그래서 실제 PDF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이 어도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DF 문서는 단순한 텍스트만 어, 이렇게 PS 파일로 붙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서 구조, 제목, 헤딩, 문단, 전체 테이블까지 다 구성이 되어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는 친숙한 애크로벳이라는 인터페이스 환경 내에서 구축을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감사, 인사, 영업, 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작업이고요. 많은 기관들에서 어도비 애크로벳 스튜디오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이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제가 영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 워크플로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페이지 문서가 있고요. 다국어 문서가 있고 비전공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일까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네, 이 문서를 딱 보니까 2026년도 경제 리포트 문서예요. 네. 600페이지 문서고 영어 문서고 전문 용어 문서입니다. 직원들이 이거를 뭐 이쪽 전문가면은 당연히 다 읽어보면서 요약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서가 있을 때 분석을 해서 딱 보게 되면은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600페이지에 되는 문서를 어떻게 다 읽어봅니까? 또 영어고 요약을 정확히 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 AI 어시스턴트를 쓰게 되면은, 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PDF 문서고요. 600페이지 영어 문서 전문 용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AI 도움을 통해서 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이 문서의 목차와 전체 구성을 요약하고 뭐 해주세요. 또는 내가 이 사장님 앞에서 발표를 할 건데 5분짜리 브리핑용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글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크업 표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게 그 출처 링크입니다. 이게 어떤 문서를 근거로 해서, 문서의 어떤 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 문서를 사장님에게 보고할 A4 한 장 5분 브리핑용을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그 A4지 한 장으로 해가지고 사장님 2026년도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을 간단하게 간결하게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 뭐뭐뭐, 두 번째 뭐뭐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애크로벳 라이센스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애크로벳 프로만 있는 게 아니고 AI 어시스턴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제가 파일에서 하나를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 전망 리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다 영어로 좀 되어 있고요. 뭐 내용이 방대한데, 이런 경우에 AI 어시스턴트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어시스턴트에게 질문하기라는 옵션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한글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AI가 이 전체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망이 뭐 올해와 내년에 약간 3.3%에서 3.2%로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 2번, 3번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숫자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추출을 한 건지 내용이 그 출처 링크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 솔루션 중에서 이게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없는 게 많이 있으면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처까지 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뭐 제가 사장님에게 보고할 5분용 브리핑 스크립트로 만들어줘 하게 되면은 역시 5분용으로 브리핑 스크립트 자료를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이게 실제로 어떤 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근거 자료까지도 다 구성을 시켜서 예, 다 만들어주게 예, 됩니다. 네. 요게 이제 AI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쉽습니다. 뭐 쉽게 하시는 작업이고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작업도 있습니다. 한 개의 보고서를 만들려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문서가 아니고 뭐 10개의 문서 또 막 되게 다국어 여러 가지 파일 유형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개의 파일이 있으면 총 뭐 이렇게 600개까지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서 그 문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크로벳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 홈 메뉴에 보게 되면 여기 PDF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AI 어시스턴트하고 비슷한데 AI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PDF 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이게 PDF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 안에 저희가 파일을 일단 나중에 넣어볼게요. 나중에 넣어서 예, 구성을 해주고 왼쪽에 파일 옵션에다가 여기다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예, 경제 전망 분석 자료가 총 10개를 모아둔 게 있거든요. 10개를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I가 이 10개의 파일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문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10개의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른쪽에 질문합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게 되면 10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예,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포인트나 스크립트 만들 때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약 15개국 언어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모든 자료들을 다 넣어서 예,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PDF 스페이스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석을 해주는 것도 이게 뭐 분석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분석해주는 자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 엔터테이너적인 요소 또는 어, 강사가 가르칠 때 쓰는 이런 옵션 형태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예,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활용되는 부분이 뭐 연구자료, 홍보, 기술적으로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다국어 번역도 가능을 해서요. 뭐 PDF 문서를 올려놓고 여기에 이제 그 나는 뭐 다국어 문서를 번역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국어를 뭐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같은 경우로 번역을 시켜서 예, 구성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프레젠테이션 생성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제 문서 파일 하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문서 파일을 듣고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줘 하게 되면 이걸 분석을 해서 예, 프레젠테이션 파일까지도 만들어주는 작업까지도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I 뭐 분석을 통해서 생성형 요약까지도 할 수가 있고요. 번역 작업 또는 이 PPT 파일까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작업 등도 요 에크로벳 AI 범위 내에서 다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또 퀴즈, 이제 마지막 퀴즈고요. 마지막 퀴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팝업으로 뜰 거고요. 자, 문서, 웹링크, 메모를 모아서 AI와 대화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에크로벳의 공간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뭐 공간 이름, 예, 공간을 영어로 잘 쓰시면은 예,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크로벳의 AI 기능을 설명드렸고, 실제 에크로벳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문서 변환, 보안 설정, 뭐 민간 정보 제거, OCR, 재활용, 뭐 MS 오피스 저장, JPG 저장 등 그냥 활용성이 굉장히 많은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어도비나 강력한 보안과 규정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쓰기에는 가장 좀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PDF 옵션 자체도 현재는 그 가장 뭐 PDF A, E, X, VT, UA 등 다양한 표준 그 포맷으로 잘 내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PDF 문서에 악성 코드를 누군가 심어서 문서를 딱 전달해 줬습니다. 그 문서를 여는 순간 그 내 컴퓨터는 이렇게 그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도비의 에크로벳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서가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만 실행이 돼서 뷰어가 제공이 되는 거고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망 쪽에는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 글로벌적으로도 그냥 공공기관 내에서는 요 샌드박스 기능이 있는 요 애크로벳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안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실제 이제 어도비는 그만큼 이제 고객 콘텐츠를 AI에 학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실 이제 타 솔루션 쓰게 되면 그 데이터에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 그 데이터가 외부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도비는 예, 약속을 드리지만 예, 고객 콘텐츠는 AI 학습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메인 특징이고요. 뭐 기타 뭐 보안적인 요소, 뭐 다양한 기능 등 예, 큰 주요 기능들은 다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에크로베스 쓰게 되면 기대 효과는 이제 관련 문서를 쉽게 정리할 수가 있고 질문과 분석을 인사이트 통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또 PPT나 이제 번역 작업에 콘텐츠 작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공유나 협업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DF 문서를 장기 보존용으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확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AI 쪽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생성의 AI의 모든 기술들은 이제 어도비 라이센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트너 모델도 10개 이상의 주요 AI 파트너 모델을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는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웨비나 1시간 동안 진행을 좀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문 그 창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답변을 주시고 예, 그 마무리를 짓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공공기관 내에 뭐 생성형 AI 솔루션이나 뭐 PDF 문서 분석, 뭐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뭐 LLM 솔루션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 어도비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어도비 아마 파트너사분들과 많이 연락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쪽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예, 거기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컨설팅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으니까 예, 편하게 컨설팅 받으시고 한번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공공기관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